안녕하세요.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두이십니다. 이 강의의 대상자는 디자이너를 꿈꾸는 입문자나 디자인 기본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현직 디자이너나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취미로 생각하는 분들도 들을 수 있고, 디자인에 관심 있는 개발자분들도 들으실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결과는 소위 디자인 감각이라고 하는 게 없더라도 이 이론이나 법칙을 따랐을 때 결과물이 중간 이상은 갈 수 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어려운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교양 과목을 듣는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아요. 게슈탈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게슈탈트 법칙이라는 시각 이론을 따라갈 겁니다. 심리학과도 관계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역사라든지 배경에 대한 거는 여기서는 차치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 법칙을 이해하는 거니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본다는 것, 사람이 뭔가를 보고 분간하는 그 능력에 대한 것, 인지하는 것, 그것에 대한 걸 이야기할 건데, 그것은 곧 사람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죠. 저희가 사람의 특징을 파악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반대로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보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 볼 거예요. 자, 이게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검은색 영역만 보면 나무 보일 거고, 흰색 영역만 놓고 보면 고릴라랑 사자가 보일 거예요. 이거는 어두우면은 네거티브, 밝으면은 뭐 포지티브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어려운 말은 빼고 사람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착시 효과를 이용한 그림입니다. 이번 그림은 위로 갈수록 소가 잘 보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고기가 잘 보일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형태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상에서 가장 형태를 묘사를 잘 하고 있는 걸 먼저 본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물고기를 보고 싶어도 소가 보일 거고, 밑에서는 소를 보고 싶어도 물고기가 보이게 될 거예요. 이번 그림도 꽤 유명한 그림인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A랑 B 영역이 색이 달라 보이죠? A가 더 진하고 B가 더 흐려 보일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색을 똑같은 걸 칠해놓고 보면 A랑 B랑 색깔이 똑같죠? 이처럼 우리의 눈은 생각만큼 정확하게 보지 않아요. 자, 다시 놓고 봐도 신기하죠? 제 눈에도 색이 달라 보여요. 그런데 똑같은 색이라는 거. 눈이라기보다는 뇌에서 보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림자 속에 있는 거는 좀 더 밝을 거다. 이 그림도 대표적인 착시 예시 중에 하나인데, 어떤 선이 더 길어 보이나요? 위에 있는 선이 더 길어 보이죠?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선을 그리고 보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인지하고 보더라도 다시 보면 위에 선이 더 길어 보여요. 이것도 착시 효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거는 사실은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뇌에서 보정을 하는 거죠. 더 길어 보인다, 더 짧아 보인다, 더 밝다, 어둡다, 잘 보인다,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만 뇌에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보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보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디자인할 때는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이제 우리가 사람이 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동물들은 다 동일하게 그렇게 보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특징에 대한 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 보이시나요? 여기는 원숭이가 하는 게 뭐냐면, 저를 누르고 숫자가 나왔을 때 순서대로 누르는 거예요. 숫자가 나왔을 때 가려진 걸 기억하고 순서대로 누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따라 하실 수 있겠나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사실 이걸 보고 원숭이가 사람보다 똑똑하다, 지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보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하나하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서 집중하면서 보는데, 원숭이는 저 순간을 사진같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숫자를 보면서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랑은 보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방식하고 동물이 보는 방식이 다르고, 저희가 하려는 거는 사람의 특징을 인지하고 사람이 보는 방식에 대해서 소화하기 쉽도록 해주는 게 디자인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시각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착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걸 인지하고 편애하는지.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는 왼쪽의 사진,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입체감이나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 평면적인 사진인데, 근데 저희는 여기서 층의 높이, 사람이 어디로 걸어가는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죠. 이런 입체감과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여기 있는 요 선들이 잘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팔이 이어져 있다 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특히 그런 걸 많이 이용하는 게 로고 같은 경우인데, 여기도 보면 선 하나로만 쭉 그려져 있죠. 하지만 고양이랑 강아지가 둘이 겹쳐 보인다고 저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강아지랑 고양이의 눈, 코, 입 같은 게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털을 그리지 않더라도 저희는 이게 강아지구나, 저건 고양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략된 형식이 되더라도 저희는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로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가로선들만 쭉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저희는 IBM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착시를 역이용한 거죠. 이거는 우유 광고 포스터인데 딱 보시면은 우유컵들이 쭉 놓여 있지만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꼭 치아같이 보이죠? 이것도 일부러 착시를 역이용한 마케팅입니다. 우유가 치아에 좋다, 뼈를 튼튼하게 한다, 이런 카피 문구가 없더라도 이렇게 센스 있게 치아인 것처럼 착시를 주어서 자연스럽게 인지가 되도록 유도한 겁니다. 잘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착시를 잘 살린 예시인데 파리를 홍보하는 광고 포스터예요. 보통은 파리 포스터라 그러면 에펠탑부터 등장을 시키겠죠. 바로 직접적으로. 근데 파리에 있는 골목을 이용해서 상징화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뻔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잘 표현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착시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포스터인 거죠. 우리의 눈은 또 다른 거를 찾아내는데 특출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뭐가 더 잘 보이시나요? 흰색 사람이 잘 보일 거고, 중간에 있는 그림에서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서는 하얀색 오리가 잘 보이실 거예요. 저희는 색이나 형태가 다른 걸 잘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들은 그거를 이용한 거죠. 주인공들을 바른 색으로 더 부각시킨 거죠. 조금 다른 예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이루어진 곳을 저희는 이어진 선으로 인식하고, 여기도 점선이죠. 여기 횡단보도도 어떻게 보면 다 떨어진 선인데 우리는 이걸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규칙을 정하고 그거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도로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 평면적인 도로인데 여기에 단지 선이 그려져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거기에 규칙을 정하고 법률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이런 점선을 선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보는 방식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아웃포커싱 된 사진이라고들 하죠. 지금 이 부분이 포커싱 돼 있고 이 부분들이 다 아웃포커싱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여기는 주인공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 외의 화면들은 다 아웃포커싱 되어 있죠. 다시 원숭이 얘기를 꺼내면 원숭이는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곳이 다 포커싱이 맞아져 있는 거죠. 한 가지 속설을 말씀드리면, 사람들 원래는 이렇게 모두 포커싱된 모습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현재는 그 기능이 퇴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숲속에 호랑이가 있을 때 슥 지나쳐서 봤을 때 호랑이가 선명하게 다시 보이는 거죠. 사진같이 기억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은 그냥 슥 지나가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걸 이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 지금 이 두 사람이 포커싱이 맞아져 있죠. 그런데 뒤에서 사람이 부를 때 포커싱이 이동하고, 그걸 본 주인공이 돌아볼 때 다시 포커싱이 맞습니다. 사람이 보는 방식에 따라 의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예는 공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공연장도 보면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면서 일부러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는 거죠. 이 배경들이 어둡게 처리됐기 때문에 더욱 그 효과가 잘 발휘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규칙들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도 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코드랑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동일한 코드인데, 왼쪽에 있는 코드로는 사실 분간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명령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들이 개발하실 때 보면 오른쪽과 같이 색상을 입힌 코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눈에 그 코드들의 특징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편안하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필기 모습을 비교한 건데, 왼쪽과 같이 필기를 하면 사실 알아보기 진짜 어렵죠.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다들 이 친구는 노트 정리를 정말 잘했구나 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중요도에 따라서 정리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곳에는 색깔도 칠하게 되고, 한눈에 봤을 때 어떤 게 지금 핵심이구나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편안하다, 인지하기가 좋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간판에서도 비슷한 예를 볼 수가 있죠. 예전에는 왼쪽과 같이 외관을 빼곡하게 간판을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오른쪽과 같이 심플하게 하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오른쪽 디자인이 뭐 훌륭하다는 건 아닌데, 왼쪽보다는 더 인지하기가 편안해진 거죠. 받아들일 때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공해를 주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오른쪽과 같은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죠. 도시의 시각적인 공해를 좀 줄이고자. 그래서 왼쪽이 좋아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은 좀 곤란합니다. 디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쁘다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유가 이쁘게 꾸미는 게 디자인의 목적이 아니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고 편안하게 인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요소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 그게 디자인이 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안 된 거를 왼쪽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물건이 왼쪽과 오른쪽 모두 두 사진에 존재하지만, 왼쪽은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쌓여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정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무엇을 이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왼쪽보다 오른쪽이 편안해 보이고 깔끔하고 소위 이뻐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디자인의 1차적인 목적은 그런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좀 더 세련되고 이쁘고 그런 걸 찾게 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요소가 있지만 어떻게 정리하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정보를 일사불란하게 체계화시키는 거, 그래서 찾고자 하는 거를 빠르게 접근 가능한 거, 그렇게만 해도 사실 굉장히 깔끔하고 이뻐 보여요. 하지만 첫 번째 목적은 이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잘 분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름답기까지 하다면 정말 훌륭한 디자인을 했다, 훌륭한 디자이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디자인의 목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넣은 화면이에요. 또 다른 예로, 이게 오래된 드라마긴 하지만 미생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장면을 꽤 좋아하는데, 글마저도 디자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원래 있던 주어진 내용은 위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줄이고 줄여서 밑에 있는 글로 세 줄로 요약을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에피소드였는데, 글마저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구나.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글도 읽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보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게 디자인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때를 기점으로 기획서가 왔을 때 거기 있는 글도 더 함축적이고 핵심을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꼭 보여지는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심지어는 그 글까지도 효율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UX 라이터나 카피라이터가 있다면 이건 이제 그분들의 영역이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디자이너가 이런 일까지 좀 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UX 라이터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라서 디자이너가 이런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다면 더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본다는 것에 대한 원리를 장황하게 설명드렸고,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게슈탈트 원리 중에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좀 더 UI적인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기획서에서 디자인까지 이어지는지 그걸 보여드리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가깝고 멀게 했을 때 다르게 보이게 하는 근접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